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 교과서 개념학습 4강 독서의 태도 두 번째 지문 공연 예술 시장 분석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연암국어 원장 김선영입니다. 총 5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고 좀 다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인데 대신에 경제 용어가 어려운 단어가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잡아가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단입니다. 공연예술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보다 불확실성이 큽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시장의 원리가 공연예술 시장의 분석에도 적용이 되죠.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용한 분석은 공연예술 시장을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자, 수요 곡선 알고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는 곡선이고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여기서 우리 가격이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자, 연암국어 친구들 효용이라는 경제 용어 자 외워주세요. 만족입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얻어지는 본인의 만족, 쾌락, 즐거움을 경제에서는 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효용을 극대화하는 원칙이 소비자 선택의 전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각 재화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을 또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자, 요래남 친구들 한계 효용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한계 효용할 때 한계는 추가란 뜻이에요. 자, 생산단위 한계를 추가했을 때 혹은 무엇 한계를 추가했을 때 자,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효용이니까 만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계 효용은 재화 소비에 대한 하나를 더 소비했을 때 얻어지는 추가적으로 생기는 만족감,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으로 나눈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소비하고자 하는 모든 재화에서 같아질 때 효용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는 한계 효용균 등의 법칙도 공연 시장에서는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한계 효용을 재화의 가격으로 나누었어. 내가 추가적으로 이 제품을 얻었을 때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제품을 샀을 때 내가 1.5 정도로 즐거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한계 효용을 해당 재화의 가격으로 나눈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런다?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같아졌을 때 소비하고자 하는 모든 재화가 같아진다면 효용의 만족감이 극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A라는 물건을 구입했을 때 얻어지는 혹은 B라는 C라는 자, 모든 어떤 상품들이 얻어졌을 때 그 가격과 그리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만족감들이 비율적으로 일치했을 때 말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똑같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A 가격과 B 가격이 일치했을 때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계 효용이 일치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이 물건에 따라서 만족감은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만족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한계 효용을 해당 재화의 가격으로 나눈 것이 똑같아진다면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소비자에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제약 예산 내에서 공연 예술에 대한 수요가 다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경쟁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공연 예술 관람으로 얻는 한계 효용이 공연 예술 관람 비용과 동일한 가격으로 다른 상품을 소비할 때의 한계 효용과 같거나 혹은 그보다 커야지 어떻게 우리는 공연 예술을 선택하는 거겠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뮤지컬 하나를 보는데 이 뮤지컬에서 얻어지는 만족감이 총 만족감이 다른 어떤 만족감보다 같거나 컸을 때 우리는 효용의 증가를 위해서 공연 예술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2번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은 자, 우리 상향 곡선으로 그려지죠.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네, 아실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공연 예술은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건 언뜻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이유로 공연 예술의 단기 공급은 일반적으로 공연 가격과 상관없이 공급량이 일정한 수직선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대부분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을 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공연의 공급량과 공연 가격은 이게 아마 양이겠죠. Y축이 가격이겠죠. 수직선의 형태를 띈다는 겁니다.
공연 예술의 공급량이 그 가격에 비례해서 변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공연 예술에서 공급량은 그럼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공연장의 크기예요. 공연 횟수예요. 이를 통해서 공연하는 사람이 주최자라든지 어떤 뭐 감독이라든지 기획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공급량과 수요량이 만나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그 가격이 설정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잘 팔렸다 혹은 남았다라고 한다고 해서 잘 팔린다고 해서 그것을 갑자기 끝부분에 높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 팔린다고 해서 가격을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공연하는 사람들 미리 티켓팅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남아 돌았다고 그 가격을 덤핑 가격으로 싸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나와서 다 환불을 하게 될 거거든요. 가령 좌석수 1000석의 극장을 선택해서 10일간 매일 1회씩 공연을 한다면 총 좌석수는 10,000개인데 이것이 총 공급량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공급량의 크기는 이미 극장과의 계약으로 결정이 된 것이에요. 수요의 많고 적음에 맞추어서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짜자잔. 네, 근거죠. 더욱이 공연 예술 시장의 수요는 불확실성이 커서, 색깔 다른 걸로 체크해볼까? 불확실성이 커서 정확한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연장의 크기와 공연 횟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재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공연 가격이 결정하는 게 일반 시장이죠. 하지만 공연 예술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여기서 공급자는 감독 및 기획자를 말하는 겁니다. 공연 전에 공연의 가격이나 가격표를 미리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독점 시장처럼요.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공연 예술은 인기가 많은 공연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표 가격을 결정을 하면은 공연 시작 후에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가격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경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쉽게 예를 들어서 공연 티켓이 남았어요. 잔량이 되게 많아요. 잔량이 많다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 시장에서는 잔량이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네, 공급 가격이 내려가죠. 자, 그런데 공연 시장은 가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일반적으로 공연 주최 측은 관객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정상 가격으로 일찍 표를 구매한 소비자들 고려해서 공연 당일에 늦게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절대 가격을 인하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격을 인하하는 관행이 자리 잡는다면 어느 소비자라도 공연 당일까지는 표를 구매하지 않겠죠. 자, 이는 고정적인 수요층의 이탈을 초래해서 결국은 질서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공연 예술 시장의 가격은 매우 경직적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습니다. 대형 공연에서는 수요층의 특성을 미리 조사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필수 절차가 되었습니다. 만일 공연의 수요 예측이 실제 수요와 맞아진다면 그 공연의 수요 곡선은 일반적인 수요 곡선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예매할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을 건데 이것이 맞다면 일반적인 수요 형태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공연 단체가 정한 표 가격 수준에서 수요 공급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균형 가격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공연 예술 공급자가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는 가격 차별 정책이 있습니다. 가격 차별 정책은 공급자가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가격 차별 정책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를 공급자 이익에 귀속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소비자 잉여라는 말 우리 연합 친구들 알고 계시나요? 자, 소비자 잉여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사탕을 하나 구매하려고 했어. 근데 이 사탕을요, 나 1,000원에 구매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나 이 정도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금액이 500원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 금액, 여기서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금액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 사이에서의 요 사이의 갭, 이게 바로 500원이겠죠. 이것이 바로 소비자 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소비자 잉여는 공급자 잉여에 귀속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실제로 공연 예술 시장에서는 관례적으로 좌석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가격 차별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가령 공연 단체가 특별석과 일반석, 여러분 이거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가까운 자리나 뷰가 좋은 자리는 좀 비싸잖아요.
특별석과 일반석 두 가지 가격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봅시다. 오른쪽은 그림에서 P1 특별석입니다. 자, P별 일반석입니다. 맞죠? 자, 이는 Q1까지의 좌석은 P1에 팔고, 맞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요 구간. 요 구간이 바로 특별석 판매에서 얻어지는 이익이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P별입니다. P별에 팔리는 거 볼까? 여기에서 요까지. 요까지가 네, 일반석을 팔아서 얻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대로 했다면은 만약에 일반석 가격으로만 판매를 했다면 어때요? 자, 우리 이 노란 색깔 사각형 이밖에 이득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잉여가 더 생겼죠. 이거 공급자의 이익이 더 생겼죠. 자, 이 경우 공연예술 공급자는 단일 가격 P별로 가격 책정을 하는 것보다 요만큼의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잉여분이었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소비자들은요, 이 정도 금액까지는 낼 수 있었어. 요 정도 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격이 이 정도였어. 그러면 여기서 얻어지는 요 구간, 요게 개이득이죠. 소비자한테 얻어지는 이득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혹시나 이쪽 부분 별, 이쪽 부분에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했어. 그런데 가격은 P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요 사이, 요 사이가 소비자 잉여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은 다 소비자 잉여분이었어요. 소비자 잉여분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빠빠빠, 요게 소비자 잉여분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자 잉여분에서 팍 요까지가 어떻게 공급자에게 귀속이 된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정도의 소비자 잉여분에서 요 정도까지 줄어든 거예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소비자 잉여는 요 정도라는 거겠죠. 소비자들은 P0는요. P0. 요 제로는 실제 가격이 아니고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소비자의 잉여분이 공급자에게 이득으로 귀속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연예술 공급자들의 수입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공연예술은 인건비 인상과 같은 비용 상승의 압박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공연예술은 필수재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 관람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매우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란 뜻은요, 만약에 내가 수입이 많아졌거나 돈이 많아졌을 때는 확 판매율이 늘고, 또 내가 돈이 없어지면 확 줄고, 이런 걸 우리가 가격의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필품들을 생각해봐라. 소금이나 밀가루나 쌀을 생각해 보시면 돈이 많아진다고 두세 배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어진다고 두세 배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경직적인 가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 공연 예술이라든지 사치품이나 뭐 명품이라든지 생필품의 거리가 먼 것들은 가격에 비해서 이런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에 따라서 비용 상승의 압박에도 쉽게 표 가격을 인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가격의 탄력성 때문이에요. 자, 왜 가격의 탄력성? 만약에 비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 안 볼 거야. 수요가 요 정도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다. 자, 이것을 우리는 경제에서 가격에 따른 수요가 탄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연예술은 노동 대체적인 생산 기술을 도입하거나 인건비를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왜냐하면 공연예술은 노동 집약적인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인력에 의존합니다. 노동력에 의존합니다. 인력을 잘못 줄이면 공연의 질적인 저하가 초래되어서 외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연예술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비 증가에 의해 누적되는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예술 공급자는 표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가격에 따른 수요 탄력성 때문에요. 그렇다고 노동력을 감축해 생산비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질적인 저하가 초래되어서 외면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연예술계에서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네, 무엇보다도 비싸도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질적 수준을 담보하면 되겠죠. 그리고 수요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수요자들의 특성과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예측하는 좋은 가격 정책도 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흑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 5번인데 우리 되게 쉬워요. 공연 예술 시장에서 수요 크기의 불확실성은 공연의 가격을 균형 가격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번 문단입니다. 가나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어떤 작품이 돈 이상 뮤지컬 부분을 휩쓸자 제작자들은 기존에 $100였던 뮤지컬 중앙을 50석을 특별석으로 정해서 $480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 가격을 특별 가결제라고 이제 이중적 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반년이나 공연 대비 유지해온 표 가격을 5배까지 인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리미엄 티켓팅 제도가 이후 런던과 뉴욕에서 보편적으로 퍼졌습니다. 자, 나 다이나믹 프라이싱입니다. 프리미엄 티켓 제도를 변형한 거거든요. 이 제도는 관객 수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표 가격을 인상, 가격을 인하하는 건데 인기 있는 공연의 경우에는 관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동일 등급의 좌석이라도 공연 날짜가 임박해서 표를 구입하는 관객은요 좀 비싸게 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리 결제할 사람들이 좀 싸게 샀겠다. 그지?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도 굉장히 쉬운데 2번을 보면 가는 공연 예술 시장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가격의 경직성. 공연 예술은 가격의 경직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는요. 네, 프리미엄 티켓팅 제도는요. 어때?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자리가 가격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격의 경직성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기억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억이 앞부분에 있죠. 자, 우리 있습니다. 요 부분에 있습니다. 공연 예술은 표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더라. 자, 이유는 표 가격을 올리는 방안과 노동력을 감축해 생산비를 줄인다면은 공연 예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더라. 뭐 때문이죠? 표를 올리는 방안은 가격의 탄력성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줄 거니까. 노동력을 감축한다는 말은 공연 예술의 질적인 저하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려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기획이나 뭐 감독이 되려는 친구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 우리가 이 공연 가격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질적인 것도 올리고 그리고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나중에 우리 생활에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